여러분, 드디어 3월로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누구 뽑을지 마음 정하셨어요? 그쵸, 마음이 잘 정해지지 않죠. 실제로 지난 10월에 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20대의 49%가 모르겠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대선재개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뭐 폭죽, 빵빵, 뭐 와인 뭐 이런 거 없나요? 사랑을 한 명 붙여주셨다고 해서요. 동료를 만나보러 함께 가실까요? 따라따라라. 안녕하세요, 하미나 작가입니다. 오늘 대선 재개발사무소 개소한다고 해서요. 이참에 자리 눌러 앉아보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거긴가? 감사합니다. 대선 재개발사무소 또 개소식이라고 자릅니다. 근데 가위가 또 잘 안 든다. 부동산 재개발 말고 대선판을 재개발하자. 대선 재개발 사무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준비해보자.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하 작가님 3월 9일에 누구 찍어야겠다 마음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크게 고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많지 않은데 아직 마음 못 정한 49% 중에 한 네.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제가 서 있는 곳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네.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조기에 근사하게 또 멋진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소가 개업했다고 해서 개업 케이크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대선 재개발 사무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시민 승리 대선.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중에서 찍을 사람 없다고 하면서도 선뜻 정의당을 대안으로 떠올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찍으면 사표되는 거 아니냐는 유권자들. 어떻게 해야 정의당을 찍으면 정의당이 승리한다는 걸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지지율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네, 의원님 좀 고민 설명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시민승리 대선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대선 판을 보면 진영 간 다툼이 극에 달해 있고 또 이 와중에 이제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진영 크기가 작은 정의당이 기득권 두 당을 심판하는, 시민들과 함께 심판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로 정의당한테 상황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뭐 인지도도 그렇고 이걸 끌어올리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계세요? 현재 내부에서는 정의당의 어떤 장점이나 후보의 면면에 대해서 좀 잘 알려야겠다. 뭐 누구는 뭐 화천대유 같은 뭐 토건 비리에 얽힌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 뭐 고발을 사주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청정수시거든요. 네. 망언을 한 적도 없고 사실 이런 후보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평생 뭐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이런 장점들을 좀 어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대장동 이슈도 그렇고 저는 너무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 모든 이슈들이 더 주목받아야 할 다른 이슈들, 다른 부분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묻힌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선 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좀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정책으로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다루는 의제가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먹고 사는 지금의 문제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국회로 가져와서 이거를 되는 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옷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다든지 메시지를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타투 입법 하실 때 홍준표 의원한테 가서 맞아. 설득하셨잖아요. 저희가 발의를 하려면 10명이 필요한데 우린 6명이니까 항상 나머지 4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걱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 관련 법안이다 하면 노동 문제에 좀 관심 많은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그런데 타투업은 정말 타투업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문성유신한 의원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발해져.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때 처음 전화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타투업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하는데 이런 법안이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눈썹무신 하신 게 생각나서 눈썹 타투 하신 게 생각나서 제가 연락드렸다니까 빵 터지신 거예요. 이제 공동 발의 참여해 주시면서 뭐 소문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코너 제목을 되게 열심히 지었습니다. 전국 후보 자랑. 빠밤. 정의당 후보 심상정을 자랑하라 네. 하는 미션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미 의원을 지지하셨었는데 심상정 의원과 사이 괜찮으신지. 심상정 의원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심상정 대표님, 제가 이정미 캠프에 있어서 혹시 상, 상처 받으신 거 아니죠?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입니다. 정치인을 모셨지만 또 그냥 순순히 우리 후보 자랑하게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상정 MBTI로 후보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내밀한 성격과 욕망까지 보자, 뭐 이런 컨셉이긴 한데요. 근데 유 의원님은 MBTI 좀 좋아하세요? 저는 관심을 갖고 있죠. 오. 왜냐면 그 상대방을 그래도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MBTI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 의원님 MBTI는 뭔가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라고 나와 있어요. 오, 네. 탱커. 심상정 후보님은 ENTJ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글자만 다르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ENTJ인 심상정과 ENTP인 유호정, 우리는 합이 좋다? 아니다. 아니죠. 저는 저는 이정미 의원을 지지했잖아요. 보니까 ENTJ 특징은 시원찮은 애랑 팀플하면 엄청 답답해하고 결국 총대 메고 내가 한다, 이런 스타일이라는데. 그런 모습을 네. 볼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은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산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이게 너무 많이 흩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딱 듣고 계시다가 싹 정리를 하시죠, 한 방에. 그러고 보면 역시 대표님이 회의 주재하시면 아주 명쾌하게 끝나요, 회의가. 역시 네. ENTJ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이 순간. 토지 공개념. 생활 동반자. 돌격 앞으로. 완판 비호정. 에너지 전환. 동료 시민들. 그 제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이제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의 생각을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해도 앞날을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막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누군가가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정에 대한 감각이 너무 우리가 달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했을 때 그걸 되게 반대하고 그래서 박탈감을 느껴 하잖아요. 그 노동시를 계속 다루시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못하고 눈 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그 선진국 시민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평균이 어떻지? 비정규직 혹은 직업을 지금 구하기 힘든 상태이고 무주택자이고 학자금 대출이 만큼 있고, 이상하지 않아요? 선진국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평균 삶이 이렇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이 있는데,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자리와 주거권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기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하천대유가 생각이 났는데 도대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늘 우리의 몸을 스쳐서 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돈이 정말로 소수의 개발주의자들에게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고 그 이익은 전부 다 거기에서 이제 뭐 몇 천억씩 쌓이는 어디선가는 뭐 3평, 4평 남짓한 공간에다가 내가 버는 돈의 30% 이상을 월세로 때려 붓고 있는데 어디서는 막 5천억, 막 1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부가 너무 소수에게만 분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불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들이 언급한 정책 중에서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절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쓸만하다고 생각한 정책은 이재명 후보의 주 4일제 참전. 그거는 사실 근데 심상정 후보 거 가져간 거 아닌가요? 뭐 물론 저작권은 심상정 후보님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면 대인배네요. 지지해서 실현이 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실현이 되더라도 좋지 않을까요? 또 별로였다 하는 정책은 윤석열 후보의 무고죄 강화. 최악이었죠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무고죄 강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무고죄만 강화를 하면 어떡해요? 성범죄 근절에 관한 어떤 철학이나 뭐 그런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저 주변 참모들이 아니되옵니다. 무고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꽃뱀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 같은 그 회의 장소의 풍경만 떠올랐다. 실제로 무고죄 강화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공약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체성의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을 사실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설거지론이 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의당 내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은 뭐 정치인으로서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설거지론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이슈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기는 했었어요. 진중권 교수님이 그 어떤 칼럼에서 혐오가 없으면 자조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인터넷 여론이 모두의 생각도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예시들을 보면 소위 이제 서울권 대학을 나와서 원청 정규직이나 뭐 어떤 전문직으로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더군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던데 그런 케이스가 애초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태여 이슈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2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평등한 구조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리가 없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잘 정책을 잘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바로 제가 어제 부산에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만나고 왔는데 거기에도 청년분들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걱정은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점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말 죽어나는 건 20대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데 왜 20대 남성은 그 시스템을 공고히 이해할 후보를 지지할까 그토록. 그게 해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준석 그 당대표는 이제 20대 남성의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젊은 20대, 30대 여성은 그렇게 뭔가 정치적인 힘이 이렇게 원동력이 잘 생기지 않을까. 시사인에서도 한번 기사를 냈었잖아요. 20대 여성이 이제 부유하는 심판자라고 정말 힘을 가진 어떤 유권자로 만들 수 있을지 왜 안 될까요? 정의당이 그런 정치 세력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의 편이 될 테니 여러분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당이 자신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6석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 권력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을 갖는데 권력이 없어 보여서 선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악순환이 정의당에 지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우리 당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심상정 후보님 보시면 그런 정도의 기백은 충분히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해요. 20, 30대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알리고 설득해야 된다. 자랑할 만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정의당은 이제 권력이 더 없는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아직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더 크게 돌아갈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발의한 법안을 그러면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청년 노동권 보호 3법이 있거든요. 쪼개기 알바 방지법, 임금 체불 방지법, 부당사직 방지법, 그리고 플러스 원 해서 채용비리 처벌법이 있습니다. 채용비리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채용 공정성을 위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채용비리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처벌을 하려다 보니까 그 잘못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업무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 네, 법은. 그렇죠. 네, 그 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발의를 했고요. 네. 만들어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일어나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수가 20명 이상인 당에서 어떤 법을 논의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논의를 하게 만들려면 또 이제 소위 오래 말하는 걸리고.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아니, 되는 근데 거죠. 채용비리 방지법 같은 건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국힘이나 민주당에선 관심이 없어요?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자꾸 나중으로 밀려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지인 누구누구 좀 채용해줘 라고 청탁한 갑이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은 을이 있을 거고 그걸 이행한 수행한 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팀 그리고 수혜자 채용되신 분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갑을 병정 안에도 들지 못한 채용에서 탈락한 그 어떤 청년 구직자가 있을 텐데 이 논의를 해야 할 국회의원은 갑에 해당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잠들어 있을 때 왜 잠들어 있을까 이걸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유호정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ENTJ인 심상정이어야 한다. 이런 건 뭐 있을까요? MBTI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담한 통솔자라고 평생을 약자와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힘써왔던 운동가이자 정치가이잖아요. 학생 시절에는 그 학교에서 여성 총학생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또 노동운동을 하시면서는 그 공장에 취업을 하셔서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불호 총파업을 이끌어낸 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심상정 또한 일생으로 증명했듯이 성과로 증명하실 분이다. 그 성과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성과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장점들이 또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4선 의원이고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에 2연속 나오고 계시니까 약간 인물 피로도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라는 직업도 혼자서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뛰어난 전문가들을 두고 뭐 채용하는 것도 능력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후보의 이미지에 관한 것도 심상정 후보 혼자서 해야 할, 뭐 극복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세포 하나까지 이제 갈아 넣으면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 매력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약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심상정 의원이 내걸고 있는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주 4일제 공약이겠죠. 지금 노동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맞아요. 경우에 더 많이 네. 이제 적용이 되실 텐데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과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한 만큼 여가 시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 4일제를 시행함으로써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순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견적 뽑아야 되잖아요. 저의 견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밀고 나가셔라 탱커처럼 괜찮다. 저는 20, 30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네, 20, 30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책적인 해답을 많이 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만나는 지점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강간죄 개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홍준표 후보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전화로 할 때는 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 무고죄 강화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더 신경 써서 지켜봐 주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다. 네, 정말. 우리가 막 우와 이렇게 했는데 딱 정리를 하시네. 우리는 모두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살아가지도 않고 1등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는 서로의 행복에 눈을 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